자, 실전 모의고사 5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00점을 기원하면서, 하지만 100점이 나온다고 해서 실전 가서 다 맞는 거 아니고요. 이 문제 50점 맞는다고 실전 가서 50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도, 좌절도 금지입니다.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내가 이 파트에서 어떤 부분을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아직은 부족한가, 이걸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정답지를 미리 안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답을 미리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딱 사람이란 게 채점부터 하고 나면 멘탈부터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진 않아.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풀어가면서 내 실력을 쌓는데 집중해야 되지.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또 안 그렇거든. 일단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일정 점수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점수가 안 나오는 순간 막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에 잘 안 들어가, 자기는 들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 많아요. 일단 선생님 답부터 불러주세요. 채점부터 해볼게요. 점수부터 볼게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문제 한 문제 꾸준히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풀었잖아. 나랑 같이 또 한 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고 과정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면서 나는 이렇게까지는 갔는데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데 선생은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라는 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두 번 푸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갑니다. 자, 장례풍속입니다. 장례풍속은 굉장히 빈출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익혀두셔야 되죠. 장례를 후하게 치른다. 금은 재화를 무덤에 넣는다. 근데 핵심은 이거죠.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돌을 쌓아서. 이게 뭐라고? 돌무지죠.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드는데, 돌무지 무덤이 단계가 3단계 정도를 거쳐요. 처음에는 그냥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당연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비바람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기단을 쌓아요. 그래서 1층을 기단을 쌓고 그 위에 또 봉분을 쌓아요. 근데 이것도 어때요? 또 무너지죠. 그래서 최종 완성된 형태가 뭐라고요? 장군총처럼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쌓는 게 최종 완성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송백을 심는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소나무 잣나무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죽은 자는 모두 감회장에다가 살이 썩으면 뼈를 추려서 큰 목과 간에 안치한다. 온 가족이 모두 한 꽉을 쓴다. 이게 뭐야? 가족 공동무덤. 뼈다귀만 장례 치는 거 뭐야? 골장제. 뭐라고요? 옥저죠. 옥저는 가족 공동무덤. 이거하고 뭐 알아야 돼? 민면의제. 2개 정도 외워두시면 되죠. 자,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어서 장사 지낸다. 당시 얼음이 굉장히 귀했을 텐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을 때는 100명을 헤아린다. 그러니까 순장은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닌데 여러 번 얘기하잖아.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시험지에 출제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순장은 어디 나와 있다고요? 부여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백제는 가의 유이민이 건국하였으나 6세기에 다의 개성을 표방했다. 그렇잖아. 백제는 가의 유이민이 누구야? 비리온조. 세운 거 맞잖아. 근데 6세기에 다 개성을 표방했다는 게 뭐야? 6세기 누구야? 성왕이지. 국호를 남 부여로 고쳤잖아.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 부여로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여 개성시를 표방한 거 맞잖아. 또 어디 보면 부여 개성시 나와 있죠? 백제 왕조의 성시가 무슨 시다? 부여시라니까. 고시가 아니라. 또 하나 어디 있죠? 472년에 백제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도 보면 고려와 백제는 둘 다 어디서 뿌리가 어디다? 부여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 개성의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나의 지배층은 모자를 금과 은으로 장식하였다. 자, 모자를 금과 은으로 장식했다. 이거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어디입니까? 부여입니다. 12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는 고구려이죠. 철자형과 여자형은 뭐죠? 이게 춘천이라든가 강릉에서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어디라고요? 동해입니다. 자, 동해는 뭐 알아야 되죠? 동해, 무천, 책화. 다시. 동해는 동해, 제천행사, 무천. 그리고 뭐라고요? 풍습으로 뭐 했다? 책화. 동해, 무천, 책화. 외웁니다. 어떻게 외워야 돼?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지. 동무책이잖아. 동무책. 동무책은 친구책이라고. 동무는 친구라고 그랬잖아. 친구책을 훔치면 우리 같이 종합반에 같이 있으면 눈치 보이지 않을까? 어디를 도망가야 돼? 단과반으로 도망가야 돼. 그래서 다시 형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 학원 다녀봐서 알잖아. 종합반은 매일매일 얼굴 보는 친구들이잖아. 책 훔쳐가지고 바로 티가 난다니까. 그래서
친구 동무책을 훔쳐서 어디로 도망간다? 단과반으로 도망가는 거야. 단과반은 모르는 애들만 모여있거든. 그래서 뭐야?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다시 친구 책을 훔치면 어디로 간다고요? 단과반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님? 집에서 엄청 고민해서 만든 거야. 자, 인정해줘야 돼. 자,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가시죠. 자, 2번 같은 문제가 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항상 최근 문제들에서 지역사 문제가 굉장히 어때요? 빈출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왔을 때 기억나죠? 의주 문제 나왔을 때 어때요? 많은 학생들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 문제가 자꾸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A 보자고요. A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맨날 지도 그려주는 이유가 있잖아. A가 어디야? A 밑에는 무슨 강? 왼쪽에 대동강. 오른쪽 뭐? 원산만. A 위쪽은 어디야? 청천강에서 영흥. 자, 그러면 A 지역은 누가 차지한 곳이죠? 태조 왕건이 북진정책으로 차지한 땅입니다. 그 위에 무슨 강이 있어요? 압록강이 있어요. 자, 대동강에서 원산만이고 청천강에서 영흥이고 그 위에 뭐라고? 여기 뭐라고요? 압록강. 백두산이고 여기가 사군이고 여기가 육진이잖아. 자, 그랬을 때 A는 그거고요. B는 이게 뭐죠? 나주. 당신은 뭐야? 금성이라고 불리던 것이죠. 이건 어떤 땅이죠? 태조 왕건이가 왕되기 전에 누구 부하일 때? 궁의 부하일 때 이 지역을 차지했죠. 자, 가는 이제 후고구려, 나는 후백제, 다는 신라 되겠죠. 가는 다와 나를 차례로 병합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렇죠? 순서가 어디야? 다부터 먼저지. 그 다음에 나잖아. 935년 다는 항복했잖아. 반면에 나는 936년이지. 무슨 전투? 선산 1, 2천 전투.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항복을 받은 데가 어디야? 논산이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 뭘 지었어? 개태사 이런 거 짓잖아. 기억은 맞고요. 자, 가는 5월 후당 일본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건 가야 나야. 나지. 먼저 세워진 게 나고요. 900년이잖아. 그리고 대외관계 앞장서 그 대외관계를 먼저 개척했던 게 나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A 지역에는 강동육주 가운데 하는 흥화진. 아니 강동육주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지. 그러니까 A 지역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B 지역을 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적극 개발했다. 희망사항이고요. 이런 걸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 틀리셔도 막 그렇게 좌절하시거나 나는 공무원에 자질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번 통일과정 역사적 산실 순서. 통일과정은 뭐가 나온다고요? 순서 나옵니다. 장담하죠. 신라측 문무왕 및 여러 대신과 백제 측의 웅진도독 부여 융 사이에 최리산 해명이 이루어졌다. 몇 년? 665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전공자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개념할 때도 했잖아. 이거는 신라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신라는 뭐 한 거야? 승리해서 백제를 멸망시켰잖아. 근데 신라왕 누구야? 문무왕과 백제 측의 웅중도독 부여융. 부여융이 누구야? 왕자란 말이야. 의자방의 아들이란 말이야. 걔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등하게 흰말 죽여가지고 피를 뭐 입술에 적시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야? 당나라가 신라와 승리한 신라와 패배한 백제를 어때요?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고 결국 무슨 의미야 이제? 갑은 누구다? 당나라다. 이걸 보여주니까 신라는 깨달은 거죠. 확실히 깨달은 거죠. 아, 당나라가 절대 약속을 지킬 놈들이 아니구나. 당나라를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당나라를 몰아내야지 삼통일이 완성된다.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665번 최리산 해명이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백제부흥군과 외의연합군은 백강에서 4차례 걸쳐 나덕연합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게 뭐야? 663년이고 이게 이제 결국 어때요? 백제부운동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복신과 도침, 분열 이런 것도 분명히 어때요? 영향을 끼쳤겠지. 흑지상진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항복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660년에 뭐가 설치되죠? 웅진 도독부가 설치되고 623년에 뭐가 설치돼? 계림 도독부까지 당나라가 설치하잖아요. 신라는 사비성을 탈환하고 웅진 도독부를 대신하여 소부리주를 설치했다. 이제 671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군이 당나라 군대 20만 매수성의 크임을 이게 675년이잖아요. 매수성, 그 다음에 676년에 뭐 기벌포 순서가 매수성, 기벌포, 뭐 매기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매기.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순서 잘했고요. 4번. 옳은 것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공무원을 해서 뭐하지? 뭐 다 부질없는 짓이야. 막 머리 깎게 된다니까. 이거 봐봐. 크다 하나 바늘구멍 하나 없더라 속 들어가고 작다 하나 어떤 그것이 감싸지 못하였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건 외워야 돼. 이건 워낙에 자주 나오는 사료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원효 스님. 그래서 마지막에 돌을 닦는 자에게 온갖 경계를 모두 없애 한마음 일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기다. 원효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고요. 자, 미륵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뭐가 틀렸을까? 미륵이 아니잖아. 뭐 아미타신앙. 원효는 아미타신앙. 의상은 아미타신앙 플러스 무슨 신앙까지? 관음신앙까지. 그렇지. 무예가라는 노래를 유포하여 일반 백성을 교화했다.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관음신앙과 함께 아미타신앙, 화엄교단의 주요신앙, 의상이고요.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류하였다. 누구야? 의상이죠. 자, 이때 말하는 국왕은 누구야? 야, 이때 국왕이 누구냐고? 문무왕. 아이, 뭔가 국왕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땐 이유가 있겠지. 지가 뭐 했다는 얘기야. 부심이 가득한 거야. 지가 뭐 했다고. 삼국통일했다고. 삼국통일하고 나니까 자기는 어때 그 정도 누려도 돼. 라고 사치를 하고 싶었겠지. 우리도 그렇지 않나? 합격해봐. 막 백화점 갈 거 아니야. 막 이것저것 막 사치를 누리고 싶잖아. 그때 어때? 엄마가 뭐라 그래? 그만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만류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소영 동생이 그만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남동생이? 아니야. 절대 그 정도가 안 돼요. 자기급이 아니야. 꺼져 임마 이러고 막. 아니면 돌려차기 한 방울 멀리 보내고. 예. 그래. 훌륭하다. 자. 4번 정답 2번이고요. 5번 갑니다. 5번은 이거 뭐라고요? 자,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 여기 뭐가 있어? 랴오허. 요하가 있고, 이 동쪽이 뭐야? 랴오뚱, 요동, 서쪽이 랴오시, 요서. 라고 했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 가 지역. 이게 가고, 랴오시, 요서가 나. 요동이 가죠. 요 사료도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백제국은 본래 고려와 함께 고구려가 5세기쯤부터는 고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 그래서 같이 쓰입니다. 동쪽 요동 백리에 있다. 그 후에 고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는 나를 차지했다. 요소겠지. 백제가 통치한 곳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 이게 송서지. 이때 말하는 송은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가 아니야.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가 아니고 혹시 궁금할까봐 위진 남북제였다 그랬잖아. 야, 아니, 자, 봐봐. 알면 좋잖아. 한나라가 셋을 쪼개잖아. 뭐야, 위, 촉, 오로 쪼개진다 그랬잖아. 그지? 이게 이제 촉이 위나라한테 망하고, 위는 이제 진나라한테 망하고, 오나라도 진나라,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진이 다소 노란케한테 맞아서 도망가잖아. 이게 뭐라고요? 동진이라고 했잖아. 동진 다음에 뭐야? 송, 제, 양, 진으로 가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가 몇 개 세워서 16개 세운다 그랬잖아. 그지? 그 중에 앞으로 가는 게 뭐야? 전진도 있고, 나쁜 년 뭐야? 전년도 있는 거고, 또 뭐야? 후년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기억나잖아요. 그지? 이걸 통일한 게 선비족이 뭐야? 북위가 있는 거고, 이게 서위, 동위, 서위 쪽에 있다가 북제, 북주 갔다가 이제 수나라가 이게 다 통일하는데, 그럼 이때 송나라 뭐야? 요 송나라를 말하는 거야. 위진 남북조 송나라. 왜냐면 중국이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때 고구려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없는 거고, 요 동질에서 백제 뭐 전해준다 그랬어? 불교 전해준다 그랬고,
침류왕 때. 그 다음에 양나라 양식의 양반달했잖아. 뭐야? 백제 무령왕릉. 뭐라고 했어? 벽돌무덤. 기억나잖아.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처음 백가로서 바다를 건넜다. 백제란다. 진대. 이제 말하는 진도 이거야. 송제, 양진. 아니. 이진, 이진. 이런 거죠. 예. 고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는 역시 요서, 진평 두 군. 여기 이제 중국식 기록이 어때요? 중국이, 백제가 요서로 진출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요동은 발해 문왕이 진출한 지역이다. OX야. X. 발해 문왕이 가지 않았지. 무슨 왕이 갔어? 선왕이 갔지, 선왕. 선왕이 뭐야? 업적 중에 하나가 뭐야? 대부분의 말가를 복속하고 요동으로 진출했다. 다시. 대부분의 말가를 복속하고 요동으로 진출했다. 선왕 몇 세기? 9세기. 818년부터 830년까지. 해동성국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오경 15부 62주. 지방정도 정비한 사람이 바로 선왕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왕은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후손이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외워두시고. 자, 나당전쟁에서 패한 당은 이적으로 안동도읍으로 옮겼다. 원래 안동도읍은 어디 있었죠?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던 안동도읍가 이제 요동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가는 청일전쟁 승리한 일본이 차지한 지역 맞죠?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하고 요동반도하고 어디? 타이완 빼앗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건 오래가지 않는다 그랬지. 1895년 3월 23일 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빼앗았는데 3월 29일 날 뭐야? 삼국간섭으로 돌려주고 만다 그랬죠. 삼국간섭 누가 중심되고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인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민씨가 어느 쪽으로 붙는다? 러시아 친러파.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2차 가보개혁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박영현은 또다시 뭐 한다? 실각한다 그랬잖아요. 왕비, 살해, 시해, 음모 누명을 쓰고 뭐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런 상황을 역전하기 위한 게 일본이 뭐 한다 그랬어요? 8월 20일 날 을미사변. 그래서 이제 제4차 김홍직 내각이지. 칠러 내각은 뭐야? 제3차 김홍직 내각은 칠러 내각이고 제4차 김홍직 내각이 들어서고 결국 3차 개혁 무슨 개혁? 을미개혁. 그 순서 항상 헛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머릿속에 확실히 새기라는 뜻입니다. 요소는 발해 무왕 때 당군과 격돌한 지역 맞잖아요. 무왕 요소 지역을 쳐들어갔고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이 다르지만 6,000명 혹은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6번 가와이 침입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하나는 가고요. 위에서 쳐들어온 건 가고요. 밑에서 쳐들어온 건 뭐라고요? 외구입니다. 외구의 침입. 요새 유행하는 게 토착 외구라 그랬잖아. 외구의 침입. 이때부터 계셨나? 외구가 후손을 많이 낳으셨나봐, 그지? 자, 그래서 멋지다. 아니 국경선을 제일 먼저 잘 봐야지. 백두산 우리 땅 아니잖아 지금. 압록강 초산에서 함경도 길주. 그러니까 함경도가 한때는 함길도라고 불려요. 함흥과 길주 이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항때야? 공민항때지. 그렇죠. 그럼 공민항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공민항이 쌍성초원가부터 탈환한 이후잖아요. 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쳐들어온 애들이 누구야? 그렇지. 홍건적이겠지. 그리고 외구가 어디까지 왔나 봐봐요. 개경까지 왔다. 근처까지 왔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이 정도로 외구의 노략질이 심각했다. 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전쟁 후에 천리장성이 축조됐다. 뭐? 거란이죠. 천령이 설치 문제가 침입의 원인이 있다. 천령이 설치는 명나라와의 갈등이잖아. 전쟁 과정에서 황룡사, 구축목토의 불의탑사, 이건 몽골의 3차치, 몽삼.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다. 당연한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 굉장히 쉬운 문제고 여러분에게 점수를 주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도로 나오면 이제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 언젠지를. 7번 호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는 자녀를 태어난 차례대로 기재했다. 왜? 자녀 균분상서이고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하니까. 또 하나 고려시대는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다. 조선시대는 시조의 분묘도와 시조의 발상지를 지도에 첨부하였다. 이게 뭘까? 족보.
이건 족보라고요. 호적이 아니라 뭐 족보입니다. 그래서 시조에 분묘도가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조 무덤이 어디인지 알아야지 가서 뭐 할 거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시조의 발상지에 지도를 첨부했다. 이건 족보지 호적이 아닙니다. 생각해봐. 족보는 누가 만드는 거야? 문중에서 만드는 거지. 호적은 누가 만드는 거야? 국가가 만드는 거야. 국가가 호적을 만들 때 니네 조선이 누구지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조선시대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수정해서 작성한다. 맞죠? 3년마다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호적을 기본으로 해서 뭐야? 군적을 작성하는 거야. 군적은 몇 년마다? 6년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은 백정 출신이고 붉은 점 찍어서 차별대우하는 거 맞아요. 붉은 점을 찍거나 도한으로 표시해가지고 차별대우했다. 그 차별대우에 대한 반발이 뭐야? 1923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 무슨 운동? 형평운동 만들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보시면 고려시대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 문종 때는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상하여 관악이 쇠퇴하였다. 맞죠? 자, 요거 한 주체가 누구야?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야? 바다 동쪽 공자, 해동 공자, 벌레 먹은 사람, 최충. 자, 최충. 이 사람이 벌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관악을 갉아먹은 거잖아. 이때만에 관악은 뭐겠어? 국자감이겠지. 그래서 사립학교 12개가 번성한다. 구제 학당으로 시작한 12개. 구제 학당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문헌공도. 최충의 시호가 문헌공이니까 문헌공을 따르는 물이 문헌공도. 성종은 12모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지방교육을 강화했다. 외우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충렬왕은 경사 교수도감을 설치하여 경학과 사학을 교육하겠다. 맞아요. 왜? 충렬왕 때 뭐가 들어와? 성리학이 들어와. 그 전까지 고려는 유학이 주로 뭐 중심이라고 했어요? 자, 제술업과 명경업 중에서 뭐가 중심이야? 제술업이 중심이잖아. 이게 경전보다는 뭐라고요? 글 쓰는 거, 문장 짓는 게 중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니까 성리학은 굉장히 돼요? 철학적 학문이고, 그래서 유교 경학과 또 뭐라고요? 역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경사 교수도감, 뭐라고요? 충렬학. 우리가 공문형 때 성균관 내 공자의 초상화를 비치하고 공자사당 문묘 설치하는 거, 이것도 언제라고요? 충렬학.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 9번. 가나 구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신등은 육조가 각각 제 직분에 따라서 제가를 맡아 시행하라고 의정부에 명하신 것 같다. 이게 뭐야? 육조 직계제지. 자, 신들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를 태조께서 교육하시는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의정부에서 논한다. 이게 뭐라고? 의정부 서사적으로. 제가를 맡아왔다. 근데 의정부 서사를 누가 폐지했다고요? 가가 폐지했다. 누구야? 태종. 그랬다가 누가 다시 살렸다? 세종. 자, 그러자 유재출소라고 하니 임금이 옛날에는 삼정승이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렸으며 육조는 직무를 나누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도 이를 따르려 한다. 경들이 육조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든 사직해도 좋다. 폐기 쩔지 않습니까? 누굴 것 같아? 세조. 그러니까 지금 논의는 언제야? 세조 때지. 그래서 가는 태종이고 나는 세종입니다. 가 호구와 인구 파악을 위해 호패포를 실시했다. 당연한 이야기. 신문고도 이때 처음 마련됐죠. 억울하게 공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해방시켰다. 맞잖아. 경자자라든가 갑인자대 금속활자주였다. 누구야? 세종. 향약 집성방 맞아. 의방유치 맞아. 향약 채취 원령까지 맞아. 그러나 향약 재생 집성방은 이게 조선 초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때 편찬했다고 책을 간행한 건 정종 때니까 그걸 일일이 외울 필요 없겠지. 조선 건국 초다. 세종이 아니다. 그런데 향약 집성방이나 의방유치나 향약 채취 원령은 외워야 한다. 이거 기출문제에 나온 거 아시죠? 예. 향약 재생 집성방은 조선 초, 태조 때 편찬하고 정종 때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10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이거 지난번 했잖아. 외웠잖아.
내가 문제 낸다 그랬잖아. 해볼까? 안 할 거야. 지난번 했어. 충분히 했어. 다시 돌려봐. 우린 다 프리패스 소유자들, 부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 또 하면 식상하니까. 근데 여러분끼리는 밥 먹을 때라든가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아요. 밥 먹으면서, 맛있는 반찬이 있다. 그래서 이걸 외우면 먹고, 못 외우면 못 먹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럼 아예 굶게 되나? 좋지 않을까? 아니, 진짜, 이걸 외우고 먹기, 뭐 이런 거 괜찮잖아. 그러면 점심시간이 너무 길어지나? 알았어. 이건 외워야 돼. 이거 16개는 꼭 외워야 된다고. 이거 못 외우고 시험장 가는 건 정말 만용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손톱이라도 써가라고. 손톱이 써가면 안 돼요. 앞으로 공부는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자, 유교 책판 맞죠? 통신사 기록물 맞잖아? 어버, 어체까지 맞지? 근데 위안부 기록물 일본의 방해로 안 된다 그랬잖아? 비변사 등록은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자, 고려 몇 개? 2개. 근현대사 몇 개? 4개. 조선이 10개. 그죠? 조선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게 훈민정. 또 뭐라고? 실록. 근데 실록의 보조자료 또 뭐야? 승정원 일기라든가 일성록까지 하고 나면 벌써 4개 갔으니까 남은 거 뭐야? 6개밖에 안 남다 그랬잖아. 그 6개를 못 외우면 안 되는 거지. 어이, 난, 통, 유교 사상에, 동의가 안 돼. 딱, 뭐, 정말 난 천재 같아. 이렇게. 이게 한 번 해서는 잘 안 되는데 정말 몇 번만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외워지고 저보다 더 잘 외우게 해주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건가? 정답은 2번. 이따가 돌아볼 거야. 10번 문제 틀렸으면 어떻게 할까? 옥상까지 뭐 오리걸음을 올라갔다 오기 뭐 이런 거. 좋아요? 자기 맞았다 이거야. 와우. 0.5초 만에 대답했어. 훌륭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 기쁘지 않나요? 내가 외운 게 문제로 나오고 이걸 딱 맞췄을 때 그 기쁨, 희열. 대단한 거죠. 그 맛에 공부하는 거야. 그 맛에 중독이 돼야 돼. 그 맛에 중독이 되면 이제 공부가 더 재밌어지는 거고요. 이걸 마치 막 프로포폴 맞듯이 이렇게 맞아야 돼. 또 모시 프로포폴 막 이렇게 떴더라고요. 예. 이 모시, 부진시. 자. 11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봐봐. 이거 문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 니은, 디귿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다 일일이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만든 한 서너 문제에 만든 정보량을 한 문제에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명심하세요. 이게 맞았나 틀렸나 보다는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만든 그런 문제도 있어요. 물론, 실전 문제니까, 실전용으로 만든 문제도 있지만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흔적도 많다는 거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만들 때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문제예요. 승정원에 소속된 기억은 왕과 신하 간의 오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해. 이게 뭐야? 승정원 일기지. 근데 승정원 일기는 승지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누구야? 주서. 승지들은 전부 다 똑같아. 정삼품이야. 그런데 주서는 뭐라고요? 정칠품이었거든. 왕이 바뀌면 전 왕의 통치 기록인 사초, 시정기, 조보 등을 합하여 실록을 펼쳐내지. 사부를 만들어 한성에서 어디 보관할까? 춘추관에 보관하겠지. 한성과 또 어디야? 충주, 성주, 전주 이런데 사구에 보관했잖아.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전주본 빼고 다 불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주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5대 사구 만드는 거고.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 틀렸죠. 정삼품이 아니라 뭐야? 정칠품입니다. 정삼품 당상관은 승지들이고요. 니은 실록의 편찬 기본자료에서 3개 기록이 있잖아. 당연한 거고요. 디귿 임진왜란 이전에 전주, 성주, 충주. 맞죠? 시정을 기록하고 역사를 관장하는 그게 춘추관이지. 당연하죠. 정답은 1번. 12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조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장부는 셋을 두는데 한 장부에는 입약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기록하고 한 장부에는 덕업이 볼만한 사람, 다른 장부에는 과실인 사람. 이게 뭐야? 덕업, 상권, 과실, 상규. 또 뭐야? 예속, 상교, 환난, 상휴까지 향약의 4대 덕목을 풀어놓은 거에 불과해요. 하지만 결정적 힌트는 다음에 나오죠. 뭐라고요? 직, 월과 뭐라고? 약정. 자, 기억날 겁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대단히 강조했던 게 유향수하고 향약은 공통점도 있고 뭐야?
차이점도 있다라고 했어요. 지방 양반 사족의 향촌 자치조직이라는 건 공통점이야. 그런데 이 유양소는 15세기부터 있었지. 그러니까 치패를 거듭하잖아. 향약은 몇 세기 만들어지는 거고요? 16세기. 향약을 처음 만들자고 했던 사람 누구야? 조광조야. 하지만 조광조가 어때요? 개혁이 실패로 끝나니까 어때요? 조광조 때문에 널리 확산된 건 아니고 그 뒤에 누구야? 이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점차 보급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황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예안향약. 그 다음에 이는 뭐라고요? 서원향약, 해주향약. 해주향약, 서원향약 이런 거 머릿속에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양소는 이미 1603년에 경제소가 혁파되면서 뭐로 바뀌어? 향청으로 바뀐다. 알겠고요. 여기에 두목은 뭐라고요? 여기에 임원들은 뭐야? 향임이라고 하는데, 향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목은 뭐야? 좌수. 그죠? 그래서 좌수는 한 명 있고, 별감이 두 명 있어. 좌별감, 우별감이 있고, 향약은 약정이 있지. 우두머리가 그래서 도약정, 부약정이 있다고. 그리고 밑에 간부가 뭐라고요? 직월이야. 요건 양반 사족들로만 모인 조직이고, 요건 뭐야? 양반부터 아래, 하층민까지 강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향약입니다.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부작용도 당연히 있지. 향약의 힘이 컸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역할을 했고, 상두꾼. 상염에는 상두꾼은 어디? 향도. 향도는 기억나야 돼. 앞에 한 글자 생략돼 있지. 뭘 묻어? 향나무를 묻다. 묻을 맺자. 뭐? 매향도. 줄여서 뭐? 향도. 고려 초에는 주로 무슨 조직이야? 신앙 조직이었다가. 고려 후기가 되면서 생활 공동체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어 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이황이 처음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산됐대. 처음 시행한 건 누구라고? 조광조. 농민들이 자발적 노력 아니잖아. 양반 사족들이 중심된 거지. 정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13번. 조선 후기에 들어와 새로운 역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세종 때부터 이전부터 사용하던 게 뭐지? 수시력이지. 그래서 수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법서 뭘 만들어? 나는 뭐? 칠정산이지. 자, 그 다음에 역법이든 그래서 다는 뭐라고요? 시연력이지. 김육 외우셔야 되고요. 김육의 노력으로 시연력이 채택되죠. 무슨 임금 때? 효종 때. 가는 고려 후기 공민왕 때 채용된 역법이다. 자, 가는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민왕 때 가는 이거 우리가 뭐로 보는 게 맞아? 수시력으로 보는 게 맞죠. 근데 수시력은 언제라고? 충선왕 때니까. 그러니까 공민왕이 아니라 충선왕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제 헷갈릴 수 있냐면 이건 모르는 게 나은가? 아니야. 공민왕은 친원 정책이 아니라 반원 정책 하잖아요. 그래서 연호도 원나라 연호를 폐지하잖아. 그럼 당연히 역법도 어때요? 명나라 걸 쓰겠죠. 이게 명나라가 쓴 게 뭐라고요? 대통령이거든. 근데 명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수시력을 이름 바꾼 게 대통령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헛갈릴 수 있지만 너무 좀 많이 공부하면 이건 무슨 역으로 푸는 게 맞아? 수시력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이건 수시력으로 푸는 게 맞고요. 수시력으로 푸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요? 공민왕 때 채용된 게 아니라 뭐다? 충선왕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요. 물론 다른 선택지하고 비교해 봐야 되지만 다른 선택지가 오리가 없잖아. 나는 서울을 기준으로 선체운동을 계산한 역법서 맞잖아. 나는 가와 회배력을 토대로 만든 역법서 맞죠. 그래서 칠정산 같은 경우는 내편 있고 외편 있잖아. 내편은 뭐야? 수시력. 외편은 회외력을 참고로 해서 만들잖아. 다는 김육중의 노력으로 도입된다. 맞잖아. 그러니까 2, 3, 4번이 오류가 1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출제자가 이건 가를 뭐로 출제하는 거야? 수시력으로 출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답을 1번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1번으로 푸는 게 맞다는 거죠. 14번. 이게 뭘까요?
다음 같은 주장을 한 학자와 관련해서 사실 옳지 않아. 제가 개념반 할 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논이라고요? 기예론이고. 기예론 누굽니까? 다산이죠, 다산. 정약용. 자, 지방정 개혁에 대해서는 경세, 유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틀렸어요.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틀렸다고! 어떻게 경세유표가 지방행정이야? 그럼 목민심사는 뭐야? 경세유표는 지방 아니고 중앙. 주여. 이런 문제 나온다고? 물론 경찰 문제에서 이렇게 제일 잘 내. 소형 동생 문제 봐봐. 다 이런 문제야. 경찰 문제들은. 살짝 비틀어서. 근데 우리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공조 아래 이용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거 맞아요. 이것도 외워두셔야 될 거고, 박재광이 종두포 연구가 실험한 거 맞잖아. 정전론을 제시하는데 구획이 가능한 곳은 정자로, 불가능한 곳은 계산상으로 구획한 뒤 노동의 역의 양과 질에 따라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할. 정전론 맞잖아. 젊을 때는 뭐 주장했고 여전론, 나중에 정전론 주장한 거 맞다고요. 정전론. 자, 잘 모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거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 이런 문제는 이게 시간이 부족하면 이런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빨리 읽고 그렇지. 왜? 맞는 말 같고 지방행정 경세표 500원 딱 필 꽂혀가지고 앞에 걸 안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자꾸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볼게요.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반란군이 서울의 주요 도로를 장악하고 궁궐과 일본 공사를 핍박했다. 일본 공사는 공사하는 한 탈출에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궁궐을 했으나 궁궐은 이미 반란군에 함락되어 있었다. 서울은 현재 무정부 상태로 알려왔다. 궁궐에 거주하던 왕족들 중에 오직 왕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왕비는 살해당했다. 근데 이렇게 무려 5줄이 넘는 긴 문장이잖아. 근데 이게 뭔지가 접수가 안 되면 딱 하나만 보는 거지. 왕비는 살해당했다. 왕비는 살해당했다. 을미사변이군. 그리고 선지를 딱 보면 그렇지. 이 사건 직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빛이나 일본을 견제했다. 아관 8천. 그렇게 했지. 정답 1번. 땡. 아니잖아. 절대 아니지. 벌봉하라. 반란군이 서울의 주요 도로를 장악하고 궁궐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그럼 을미사변 때 일본 애들이 셀프로 자해하니?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이 사료는 실제로 있었던 사료입니다. 미국에서 이모군란을 보호했는데 오보를 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명성황후가 어떻게 했다? 민씨가 죽었다고 알려졌잖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어? 장례 치렀다 그랬잖아. 시체가 없어가지고 평소에 있던 옷가지를 넣고 장례 치른다 그랬잖아. 아니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이게 안 되는 건 이건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내가 오은쌤한테 오늘 전화할 거야. 보고 싶다고. 자. 이건 국어 문제라고. 제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일본 공사관이 털렸잖아. 아니 을림사비 때 언제 일본 공사관 털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핵심은 일본 공사관 습격 털렸고 반란군에서 털렸다. 이때 반란군이 누구야? 99년이잖아요 지금. 이건 이모군란이라고. 일본 아니고요.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게 패퇴하다. 이거 뭐야? 갑신정변이니까 안 되고. 이 사건 이후 조선은 미국과 조미소통성장 아니죠. 여러 번 얘기하는데 1882년 4월 달에 뭐라고요? 조미소통상조약이고 6월 달에 뭐라고요? 이모군란이고 7월 달에 조일수호 조규 속약 겸 제물포 조약이고 8월 달에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전이라고.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시키는 배경이 됐다. 이게 뭐라고요? 제물포 조약이잖아요. 정답 5번, 4번. 미안해요. 예. 함정을 깊게 팠고 우리는 쑥 빠졌어. 16번. 가는 뭐고 나는 뭐야? 가는 그렇지.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제 1882년 8월달. 음력기준
나는 관세는 있는데 관세는 내야 돼. 그 다음 뭐라고요? 방공용 내려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돼. 이게 뭐야? 1883년에 체결된 조일 통상장정 뭐한 거? 개정한 거지. 가는 1882년 조청상 미술용미역 장정이고 나는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 개정입니다. 가는 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체결된 거 당연하지. 이모군란 이후니까. 나는 조선은 방공용을 내릴 수 있게 된 거 맞잖아. 가만 나는 조미소 통상주야 이후가 아니잖아. 순서 얘기했고요. 가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맞는데 나는 갑신정변 계기로가 아니라니까 1883년이니까 안 되지. 정답은 기억 가와나는 조미소 통상주와 이후 체결된 거 맞네. 조미소 통상주와 이게 82년 4월이니까 오우씨 큰일 날 뻔했네. 기억, 니은 그리고 디귿까지 맞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오 17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있어. 사료에서 외워야 될 게 있어. 일제는 몇 년? 1942년. 순서,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조선어 학회 사건. 한무의 영생고등학교 학생이 검거된 것을 계기로 조선학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회원들에게 야만적인 고문을 가했고 학술단체를 가정한 국채변혁을 도모한 독립운동단체. 자, 국채변혁을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혹은 사회재산 제도를 부정할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엄벌에 처한다. 이게 무슨 법? 치안유지법. 언제? 1925년. 그죠? 그래서 한글 연구하는 사람들을 치안유지법으로 몰아서 가혹하게 탄압해서 이윤재, 한직은 감옥에서 옥사했고 결국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실패로 끝났죠. 그랬다가 이제 해방 후에 이제 한글학회에서 우리말 큰사전을 완간하게 됩니다.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말모이라는 영화입니다. 안 보셨죠? 저는 극장 가서 봤어요. 뭐 쏘쏘합니다. 나중에 합격하면 다운받아서 근무 시간에 반드시 근무 시간에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기억 가갸나를 제정했다. OX야. X. 아니 가갸나는 조선학회가 아니고 뭐 조선어 연구회. 다시 1907년에 주시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국문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 한 15명이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걸 만들잖아. 이 조선어 연구회가 뭐하지? 두 가지 하잖아. 1926년 기억나죠? 한글 반포를 아니지 훈민정음 반포를 1446년에 하잖아. 480주년 될 때 1926년에 뭐 한다고요? 가, 갸, 나를 선포했고 이게 뭐가 되는가? 오늘날 한글날이 된 거고 그 다음 뭐 한다? 잡지 뭐야?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했어요. 근데 이거 재정난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그랬다가 이걸 개성한 게 1931년에 뭐라고요? 조선어 학회가 되는 거고 예서부터 이 한글이라는 잡지 폐간됐다가 이걸 다시 어때요? 기관지로 부활시켰고 그 다음 뭐야? 표준어도 제정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제정했잖아. 근데 뭐는 못했다고? 우리말 큰사전은 뭐야? 시도했고 그랬다가 1942년에 조선학회 사건으로 없어지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기억 조선의 연구회를 개성한 단체 맞고요. 기억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그렇죠. 맞잖아. 니은은 치안유지법에 내란죄를 적용했다. 맞다니까요.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8번. 가는 이게 뭘까? 교육은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라. 블라블라. 시민들은 충분 애국하는 마음으로 덕체질을 길러. 이게 교육 입국 조서예요. 교육 입국 조서. 1895년 2월 달에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고 이게 언제 몇 차 개혁? 2차 가보개혁 때다라고 말씀드렸죠. 제1조 조선에 있는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치거에 입각하여 충량한, 충성하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제9조 이게 중요해. 보통 학교 수업료는 몇 년? 4년이야. 원래는 몇 년이었는데? 6년에서 4년을 줄였잖아. 뭐야? 제1차 조선교육령. 자, 1차 조선교육령은 몇 년? 1911년이고
2차는 1922년이거든. 1922년은 4년에서 다시 몇 년 되는 거야? 6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1번 가에 따라 소학교, 사범학교가 설치된 거 맞잖아. 나아가 적용된 시기에 조선에서는 대학 설립이 허가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요때 이걸 이제 대학 설립이 허가되는 거고 그걸 계기로 뭐가 나오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식민 통치를 위한 나에 의해 식민 통치와 일본의 교육이 강화된 건 너무 당연하죠. 가는 대한제국 정부가 나는 조선총독부가 나는 조선총독부가 맞는데 가는 대한제국 정부가 아니에요. 아직은 대한제국 수립하기 전이야. 1895년 2차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19번 나는 누굴까요? 김구죠. 이건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올해는 3.1운동, 임시정부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3.1운동,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 하면 어때요? 임시정부 자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누가 나올 수 있어? 김구가 나올 수도 있지 당연히. 올해는 이승만 내기 힘들지 않을까? 김구를 내야 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김구입니다. 1번 모스크바 3.3회의 성명을 반박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자, 구체적으로 해야 돼. 뭐 비상국민회의를 주도했어. 뭐라고? 비상국민회의.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외워두시고요. 1946년 비상국민회의를 주도합니다.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여 남북협상을 주도했다. 남북협상을 주도한 건 맞지만 민족자주연맹은 누구야? 김규식이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얘기했잖아. 경찰, 그 다음에 내무총장. 이 내무총장 할 때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국민대표회의가 벌어졌잖아. 국민대표에서.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막 갈등이잖아. 그래서 뭐야? 해산을 명의했잖아. 누구 명의로? 내무총장 명의로. 그 다음에 국무령도 하셨고, 그리고 1940년에 만다 드디어 주석이 되는 거지. 왜? 주석제가 되니까, 개편했으니까. 동학접주로서 농민전쟁에 참전하여 해주성을 공격하였다. 그죠? 1894년에 19살의 나이로 동학의 접주로서 해주성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가질멘트 당시정부의 대체. 오펙 석유출기구는 이스라엘 아랍 지역에 수출하고 설사 아랍 국가의 권리 회복 때까지 원유 생산을 5% 줄인다. 자, 여기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펙이 뭔지 어떻게 알아? 석유 파동이건 아는데 석유 파동은 1차도 있고 2차도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몰라요. 그럼 결정적 힌트는 뭡니까?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뭘 계기로 만들어진 거지?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7.4 남북공동성명은 너무 어때요? 추상적이라 그랬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니 자주평화 민족대단계의 원칙하에 통일을 지향한다. 이거밖에 더 있어? 통일의 3원칙 확인한 거?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알면 1번 근면 자주 협동 구호론액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가 틀렸지. 한창 하고 있었지. 시작은 언제? 1970년. 기억나요? 자, 해보자. 소위 19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가 태어나셨어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아빠는 60년대생이시잖아. 아니야? 아빠 몇 년생인지 몰라? 그지? 맞잖아. 5자로 시작하시나? 아니지. 자. 니네 아빠는 아마 5자로 시작하실 거요? 아니에요? 4자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금방 얘기했잖아. 무슨 운동 하나 있고, 새마을운동. 또. 그래, 전태일 오빠의 부인신 있잖아. 또 뭐 있다고 그랬어? 경부 고속국도 개통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경부 고속국도 개통. 또 하나 8.15 선언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지? 1969년이 뭐라 했어? 닉슨 선언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광복절 말이에서 8.15선 최초로 북한과 뭐 제의한다? 대화를 제의한다. 이제 닉슨 선언은 계기로 뭐야? 냉전이 완화된다. 화해의 시대, 대탕시의 시대가 되면서 이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71년에 뭐 한다? 남북 적십자회담. 그래서 민간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교류하는 거지. 그리고 72년에 뭐 한다고요? 7.24 남북 공동성명. 7월 달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뭐라고요? 유신헌법. 유신체제로 넘어가는 거지. 10월 17일 유신 쿠데타. 건설업의 중동 진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했다. 정답 1번이죠. 2번이죠. 그러니까 1차 석유 파동을 우리가 극복한 게 뭐였어요?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극복했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베트남 파병은 1965년부터 전투병이 파병됐으니까.
경부고속도로 1970년에 완공되었으니까 경제위기속의 정부의 대책은 몇 번으로 보는 게 맞다? 2번. 2번. 당연히 정답은 2번으로 보는 게 맞아요. 혹시 다 맞으신 분 있으면요. 셀프로 스스로 칭찬하시고 맛있는 거 사서 드십시오. 뭘 기대하는 거야? 내가 사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아, 왜? 여러분이 시험 잘 보면 내가 좋은 게 아니잖아. 자기가 좋은 거잖아. 자기가 셀프로 칭찬하시고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요. 돈이 남으시면 저한테도 사주시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회 합시다.